코코아, 눈 덮인 언덕에서 썰매 타기.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 우리 모두 이런 마법 같은 축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여름이 아닌 겨울이어야만 가능하죠. 그런데 만일 1년 중 가장 더워야 할 시기에 꽁꽁 얼어붙은 거리를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만약에 라는 순전히 가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군. 하지만 이번에는 실제 상황입니다. 1816년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 해는 여름이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유럽, 6월입니다. 오늘은 여름의 첫날이기 때문에 런던 시민들은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초여름 날을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신이 났죠. 침대에서 일어나 아침을 든든히 먹고 나서 낚시를 하러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눈보라가 얼굴을 때립니다. 정말 이상한걸? 하지만 그저 무시하고 변덕스럽게 닥친 한파를 탓하면서 낚시 여행을 취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낚시는 내일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며칠이 지났지만 날씨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6월과 1월이 실수로 자리를 바꾼 것처럼요. 재미있는 야외 활동은 불가능하고 수영도 피크닉도 할 수 없고 여름이 사라졌어요. 도시는 이상 기후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상치 못한 계절의 변화를 즐깁니다. 아이들은 눈싸움을 합니다. 연인들은 말이 끄는 썰매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고요. 여러분도 길고도 추웠던 낚시를 마치고 벽난로 옆에서 즐겁게 책을 읽고 있죠.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갑작스러운 겨울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몇 달 후 유럽 전역에서 위기가 시작됩니다. 템즈강은 얼어붙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농부들은 서리와 일조 시간 부족으로 수확에 피해를 보고 있고요. 소들은 신선한 풀을 먹지 못해서 우유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폭설과 눈보라가 심해서 걸어 다닐 수도 없죠. 밤에는 심한 서리가 내리고 아침이 되면 도로가 위험한 얼음으로 뒤덮입니다. 모든 식품점이 상품 부족으로 문을 닫았네요. 다행히도 여러분은 여름 내내 추운 날씨를 견디며 해낸 낚시 여행 덕분에 냉동 생선이 충분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곡물 가격이 10배나 올랐어요.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공장이 이상 서리로 인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서리는 거리를 빙판길로 만들어버렸죠. 마차를 끄는 말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자동차는 70년 후에나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독일에서는 발명가 칼 드레이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는 자전거의 최초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어요. 페달은 없고요. 이 걷는 기계를 사용하려면 발로 땅을 힘껏 걷어차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어요. 어쩌면 여름이 없었던 한 해를 보낸 덕분에 드레이스가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전거를 만들도록 영감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스위스에서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하지만 항상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1816년에 역사적인 겨울 여름이 없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한 무리의 친구들이 휴가차 스위스에 왔습니다. 그들은 제네바 호수에 햇볕이 비치는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하지만 그 대신 그들은 휴가 내내 집안에 갇혀있게 됐어요. 밖은 춥고 폭풍우가 몰아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재미삼아 서로에게 자신들이 지어낸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바이런 경과 메리 셸리가 있었습니다. 바이런 경은 어둠이라는 종말론적 시를 썼고 메리 셸리는 자신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생각해냈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걱정 없이 작가나 시인과 어울릴 여유가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아름다운 집, 헛간, 모든 가축, 심지어 보트까지요. 하지만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혀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간신히 유럽을 떠나 신대륙으로 향할 싼 티켓을 구합니다. 미국. 안타깝게도 북미 역시 비정상적으로 춥습니다. 우박을 동반한 허리케인, 봄에 폭우가 쏟아지고 여름에 서리와 눈이 내립니다. 옥수수 밭이 얼어버렸어요. 식량이 고갈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합니다. 버몬트주와 같은 북부 지방의 주는 거의 비어버렸습니다. 미국에 온 건 시간 낭비였군요. 이번에는 이 끝없는 겨울을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아시아. 여기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에 도착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장마로 파괴된 지역뿐입니다. 폭우로 눈이 물에 잠겼고 매일 밤 서리와 눈이 내립니다. 지구 전체에 따뜻하거나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의 오랜 친구가 인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인도는 추울 리가 없겠죠? 사실 인도에는 눈도 비도 서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세계 다른 지역의 비정상적으로 긴 겨울로 인해 이곳에는 심각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돼.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모아 다른 곳으로 갈 티켓을 장만합니다. 남미. 안녕 코스타리카. 마침내 여러분은 완벽한 날씨를 만나게 됩니다. 카리브 해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다음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일광욕을 하고 낚시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휴가 중인 젊은 영국 커플이 그 길고 길었던 겨울이 마침내 끝났다고 말해주네요. 이곳의 새로운 삶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유럽의 집으로 돌아가 여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 극심한 겨울 대재앙이 일어난 데는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 1795년부터 1820년까지 태양 활동이 최소화되었습니다. 19세기 초에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태양으로부터 훨씬 적은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지구 표면의 태양열 부족으로 인해 평균 기온이 섭씨 2에서 3도 정도 감소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북반구를 작은 빙하시대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2. 태양열 부족으로 바다와 해양의 온도도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모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죠. 대서양 만류는 평상시의 흐름에서 벗어났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열대 바람과 따뜻한 해류로 서유럽 해안을 가열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3.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것은 1816년의 길고 긴 여름의 주된 이유는 바로 화산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4년 전인 18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서인도 제도 세인트 섬에 있던 화산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상기르 섬에서도 화산이 깨어났고요. 그 후 1813년 일본의 3번째 화산도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814년 필리핀에서 4번째 화산이 다른 화산들과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화산들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곤두박질 쳤어요. 하지만 다음 화산에 비하면 이 화산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년 전 봄 1815년 4월 10일 인도네시아의 탐보라산이 격렬하게 폭발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순바와 섬 전체가 거의 1.5m 두께의 화산재 층으로 뒤덮였죠.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60평방킬로미터의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었습니다. 화산재는 거대한 커튼처럼 하늘을 완전히 가렸고 태양 광선이 통과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화산재는 특이합니다. 무언가를 태울 때 생기는 재와는 달라요. 화산은 지구 깊은 곳에서 많은 화학 원소를 분출합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 중 일부는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독성이 있습니다. 사실 화산재는 전혀 다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재는 물로 쉽게 씻어낼 수 있죠. 하지만 화산재를 씻어내려고 하면 거의 시멘트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화산재에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들 때문에 산성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공기를 마시는 것은 건강에 위험하죠. 또한 항공기는 화산 구름을 뚫고 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화산재는 조만간 땅 위로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부터 좋은 일이 시작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남긴 재는 위험한 물질뿐만 아니라 유용한 물질도 포함하고 있어요. 재가 땅에 떨어지면 이 흙은 영양분이 매우 풍부해집니다. 심지어 1815년처럼 대규모의 재앙적인 폭발이 있은 후에도 지구의 초목은 빠르게 복구되었습니다. 이런 토양은 포도를 재배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되는데 화산재의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죠. 요점은 긍정적으로 사고하라는 거예요. 사방이 화산재로 덮였다고 불평하는 대신 포도를 재배하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항상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